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의 김병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발표 제목은 The Preparation of Alginate Microparticles by the Novel Inkjet Process and their Electric Page Sensitive Behavior가 되겠습니다.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중 프로틴을 딜리버리하기 위한 마이크로캡슐을 만드는 기존의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잘 알려진 솔벤트 이베포레이션과 솔벤트 익스트랙션 방법, 코어서베이션 방법, 그 밖에 인터베이설 크로스링킹, 스프레이 드라잉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 두 개를 하이라이트한 이유는 이 프로틴을 전달하는 보분자 매트릭스로서 PLJ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PLJ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해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오가닉 솔벤트에 녹인 후 프로틴 양모를 이멀전을 만들어서 그 보분자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을 제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벤트들이 발암물질 같은 메틸 클로라이드가 되고 이래서 자칫 그 단백질 양모를 디네이처할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시간이 길고 스케일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좀 더 오가닉 솔벤트와의 접촉을 줄이거나 아예 쓰지 않고 그리고 약을 많이 로딩할 수 있고 그런 좀 더 개선된 마이크로 인캡슐레이션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잉크젯 프로세스인데요. 먼저 그거의 근간이 되는 컨티뉴어스 잉크젯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면 잉크젯 프린터 같은 그런 여러 제품의 경우 펌프를 통해서 잉크 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 이게 원래 렐라인 브레이크업에 의해서 서페이스 텐션에 의해서만도 그런 입자로 생성이 되지만 여기 어떤 차지를 걸어주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걸 이쪽으로 얻고 원하지 않는 것은 여기 얻는다든지 해서 인쇄를 하는데 컨티뉴어스 잉크젯 기술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의 잉크젯 프로세스는 이런 컨티뉴어스 잉크젯 기술의 근간을 둔 것으로서 폴리머 솔루션을 먼저 노즐을 통해서 그리고 노즐 끝에 오리피스를 통해서 분사합니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방울이 되긴 하지만 랜덤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노즐이 페이조 일렉트릭 트랜스듀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프리퀀시에 의해서 압전소대에 의해서 펄스를 주게 되면 이렇게 균일한 크기의 방울들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노디스퍼스라는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얻게 되고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방울이 떨어지면서 이 밑에서 크로스 링킹해서 그 즉시 인슈트로 마이크로 입자를 얻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치비는 좀 나가지만 재료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스케일업하기 좋으며 솔벤트를 쓰지 않아서 환경 친화적입니다. 저희가 보분자 매트릭스로 사용하는 것은 알지네이트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물에 녹는 물질이고 내추럴리 어커링 바이오폴리머이며 이런 식료품이나 여러 곳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매트릭스 내가 이너트에서 단백질 약물이 디네이처될 위험성이 적고 그리고 그 만드는 조건이 대기 온도에서 그냥 가능하고 오가닉 솔벤트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또 그 매트릭스가 갤포로시티를 다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큰 단백질 매크로모리큘스 약물이 흘러나오기도 용이하며 인체 내 조건에서 디솔루션과 바이오디솔루션도 적당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분자 구조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CO-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물에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는 물에 아주 잘 녹아있지만 이것을 마이크로 파티클을 만들기 위해서는 칼슘 이가 이온을 첨가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칼슘 이가 이온이 이 음이온들과 결합해서 이 풀어져 있던 폴리머 체인들이 칼슘 이가 이온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온이 갤레이션이 되는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는 이 모양을 보고 이것이 에그박스 스트럭처를 가진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희
저희 실험 시스템의 장치 셋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폴리머 솔루션을 이렇게 시리즈를 통해서 노즐까지 공급합니다. 그럼 이 노즐은 페이저 일렉트릭 장치가 있게 돼서 여기 있는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일정한 프리퀀시를 이 페이저 일렉트릭 트랜스듀스에 전달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여기서 제팅되는 그 스트림이 드로플릿으로 이렇게 꼭 방울방울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칼슘 이온이 녹아있는 용액이 됨으로써 그 입자들을 인슈트로 즉시 크로스링킹하여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장면을 이 CCD 카메라를 통해서 모니터로 보고 이게 워낙 빠르고 작아서 눈으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스트로브 조명을 이 프리퀀시가 동일한 스트로브 조명으로 그때그때 분사를 해줘서 그 모양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여기 이제 노즐 오리피스를 통해서 제팅되는 것이 이렇게 방울로 되는 것을 재작년에 논문으로 나왔는데 그 이론이 이 생성된 드롭 라디우스가 이런 이론식을 가지게 되고 옵티멈 웨이브레인스에서는 라디우스 맥시멈 값이 이 오리피스 다이아미터의 1.891배가 된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알지네이트를 폴리머 매트릭스로 하고 인슐린을 포집하여 보았습니다. 용매는 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시린저 필터로 필터링을 하고 그 오리피스로 분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사하고 그러면 그 방울들이 생기고 그것을 CEC 솔루션으로 15분간 이오닉 델레이션을 해서 입자를 얻었습니다. 저희 실험에서 최저 프리퀀시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실험실에 있는 그 모니터의 모습이고 그걸 좀 확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입자들이 이렇게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버리지 다이아미터는 약 60에서 80 마이크로미터 사이였습니다. 약물이 얼마나 포집되는지 인터출레이션 에피션시를 측정해 본 결과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15mg의 이 입자를 여기에 녹여서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녹은 상태에서 인슐린 농도만 UV로 구해서 원래 여기에 얼마만큼의 약이 들어가야 하는데 UV로 재보니까 실제로는 얼마가 있더라 해서 에피션시를 재본 결과 60% 정도의 값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생성한 보여드린 입자가 알지네이트는 마이너스 100번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라는 성질을 가진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자의 마이너스 100번들이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플러스 극 쪽으로 몰리면서 하이드로겔을 스퀴즈하는 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져있던 입자가 작아지면서 스퀴즈함으로써 약물을 방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파워 서플라이로 이 ITO 플레이트 사이에 전극을 걸어주고 이 안에는 만든 입자가 들어있습니다. 그 입자를 실시간으로 CCD 카메라로 인시트로 관찰하였습니다. 과연 전극장을 걸었을 때 줄어드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만한 크기의 입자가 시간이 감에 따라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것을 전기장이 걸어줌으로써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좀 더 정량적으로 본 것은 그 처음 부피분의 나중 줄어든 크기를 이렇게 분으로 이렇게 해본 결과 이렇게 점점 전기장을 걸었을 때는 이 크기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데 레퍼런스를 그냥 놓은 것은 이 정도로 큰 변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터네이트는 pH 센시티브 민감성 거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원리는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겠고, 그래서 pH 1.2의 HCl 솔루션과 pH 7.5의 해펜스 버커에서 방출 실험을 한 결과 pH 7.5일 때 방출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원리를 논문이나 여러 곳을 보고 공부해 본 결과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 CO- 백본 체인들이 알지네이트에 있는데 이 산성 조건에서는 이 알지네이트 카복실 그 CO- 그룹들이 프로토네이트 돼서 마이너스 이온 간의 반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줄어듭니다. 크게 줄어들지만 이 pKa 값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마이너스 이온들 간의 반발력이 생겨서 하이드로겔 마이크로 입자가 늘어나게 돼서 약물을 방출하게 됨으로써 그런 pH 민감성 고동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비보 한 거에 시간이 좀 남아서 그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서 과연 진짜 그런 피지컬리스컬 컨디션에서 그 입자가 약물 방출을 제대로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쥐에다 강제로 그 약물을 투여해 보았습니다. 그 마이크로 입자를 투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쥐에 있는 혈액 중에 인슐린 농도를 알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 쥐가 당뇨병이 걸려 있다면은 그 글루코스 레벨을 측정하는 것은 키트로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쥐한테는 안 되는 얘기지만 건강한 쥐에 당뇨병을 유발시키는 약품을 넣어서 당뇨병을 유발시킨 후 저희가 제조한 그런 입자를 먹여서 과연 혈중 글루코스 레벨이 떨어지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냥 컨트롤로 투여한 인슐린 솔루션의 경우 이런 변화를 가지고 제조한 입자의 경우 이런 변화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마다 평균을 내서 그 방향성을 본 결과 인슐린 솔루션을 그냥 먹었을 때는 글루코스 레벨이 큰 변화 없이 이렇게 가지만 알지네이트 입자를 먹었을 경우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좀 새로운 인크젯 프로세스로 알지네이트 입자를 저희는 만들었으며 그것의 정기 민감성을 비디오 모니터링으로 확인하였고, 그리고 pH 센시티브 릴리스를 본 결과 pH 7.4가 사람 몸속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생체 내에서도 제대로 방출하는지도 인비보로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알지네이트 마이크로 입자가 포텐셜 폴리머릭 캐리어 포더 오랄 프로틴 약물의 오랄 딜리버리를 위한 이런 잠재적 보분자 매트릭스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